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벌써 역사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레라는 나라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바레와 통신라의 대외 교류에 관해서 배울 건데요. 근데 그럼 이전에 74페이지, 75페이지가 있는데 통신라의 문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생략할 겁니다. 시험에도 내지 않고요. 그리고 공부도 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정말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스스로 책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78, 79, 80, 81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레와 통일신라 바레의 대외 교류 그리고 바레의 건국 뭐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겁니다. 바레라는 나라는요 고구려의 후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가 668년에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딱 그 후 30년 후에 바레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고구려 유민들이 말갈족들과 함께 손을 잡고 고구려의 옛 땅에 바레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고구려의 후손임을 자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레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떤 왕들이 어떤 업적을 남겼고 그리고 그들이 고구려의 후손이라는 그런 증거들 교과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레와 신라가 함께 같이 쭉 이어간 시기가 있어요. 북쪽에는 바레, 남쪽에는 신라. 그래서 남쪽과 북쪽에 각각 나라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기를 남북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남북국 시대. 그래서 이 남북국 시대가 약 200여 년 이상 지속되다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해도 통일신라도 멸망하게 되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고려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해가 어떻게 건국됐고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멸망했는지 그리고 통일신라와 발해가 대외교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대외교류라는 말은 뭐예요? 다른 나라들이랑 교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전쟁을 할 수도 있고 무역을 할 수도 있고 뭐 외교 사절단을 보낼 수도 있고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나라가 한 나라가 이게 고립돼 있어서 혼자 다른 나라들과 동떨어져서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들도 다 친구들이랑 어울려 살듯이 우리나라도 주변에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과 교류를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교류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교과서를 정리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정리하겠습니다. 78페이지 발해가 건국되어 융성하다. 자, 제목 보시면 고구려 유민 대조영이 발해를 세우다라고 되어 있죠. 고구려 출신의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발해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고구려가 당나라에 의해서 멸망한 뒤에 그 유민들, 남은 백성들이란 뜻이죠. 유민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특히 요서 지방에 끌려갔던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고구려의 이제 장군 출신인데 요서 지역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요하, 랴호허강 서쪽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대략 이쯤 되는 곳이 바로 요서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랴호허. 요하의 동쪽이니까 여기 요동이라 그랬죠. 자, 어쨌든 그래서 요서에 있던 대조영이 거란족이 당나라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니까 고구려 유민 플러스 누구 말갈인들을 이끌고 어디로 갔대요? 요동으로 이동했대요. 요서에서 요동으로 이렇게 이동한 거죠. 좀 더 이제 고구려의 옛날 땅에 가까워진 거죠. 그래서 대조영이 또 당나라 군들이 쫓아오니까 얘네들을 당나라 군대를 물리치고 동모산에서 발해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게 698년이에요. 고구려가 망한 지 30년이 딱 되던 해죠. 동모산이 어디냐? 왼쪽 지도에 보면 여기 나오죠. 상당히 먼 길을 이동을 해서 발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북쪽에는 발해, 남쪽에는 통일된 신라, 통일신라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발해 건국으로 자, 남쪽의 신라와 북쪽의 발해가 공존하는 무슨 형태? 남북국의 형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남쪽에는 통일신라, 북쪽에는 발해. 그래서 남북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를. 자, 이제 발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발해는 대조영이 세웠고요. 그 다음에 8세기 전반에 무왕이 등장합니다. 700년대 초반이란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왕의 이름을 살펴보시면 그 왕의 업적을 대략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무왕이래요. 무왕. 무왕이라는 거는 싸울 무자를 써요. 오! 그럼 뭐랬겠다? 활발한 정복 활동을 했다. 자, 그래서 숭화강과 헤이룽강, 흑룡강이라고 하고 송화강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숭화강 여기죠. 헤이룽강은 요 정도예요. 여기 요런 강. 자, 요 지역까지 영토를 넓혔다라는 거죠. 자, 무왕은요 또 어딜 공격합니까? 산동반도를 공격합니다. 당나라의 산동반도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당연히 바다를 건너서 공격을 했겠죠. 장문휴라는 장군을 시켜서 이 산동반도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당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옛날에 동맹이었던 당나라, 신라가 다시 손을 잡았고 어디를 압박하는 거예요? 네, 발해를 압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해는 뭔가 우리도 손잡을 대상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발해는 누구랑 손을 잡습니까? 네, 일본이랑 손을 잡죠. 이제부터는 일본이에요. 네. 예, 왜였다가 이제 645년에 일본이라는 나라의 명칭을 씁니다. 자, 어쨌든 발해는 일본과 손잡고 신라를 압박합니다. 그래서 무왕 때는 싸움을 많이 했다. 그래서 당나라, 신라랑 싸워야 되니까 일본이랑 손을 잡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느냐? 문왕이 등장합니다. 오, 무왕이 아니라 문왕이에요. 이 사람은 싸우기보다는 당나라와 친선 관계를 맺고 여러 문물과 제도를 수용했대요. 한마디로 뭐란 거야? 체제를 정비했다라는 거죠. 체제 정비. 그 다음엔 뭐가 나올지 예상이 되시겠죠? 네. 자, 그리고 발해의 특징이 뭐냐? 발해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연호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드린 것 같긴 한데 연도를 칭하는 거예요. 예. 근데 보통 두 글자 막 그래가지고 뭐 버풍왕이 건언을 사용했다 막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뭐 원래는 중국만이 쓰던 중국의 황제만이 쓰던 거예요. 시간을 지배한다는 의미에서 황제가 황위에 오르면은 딱 연호를 정하고 그 연호대로 뭐 건원 1년, 건원 2년, 뭐 영락 1년, 영락 2년 이렇게 연도를 세는 방법인데 우리나라에서 연호를 썼다라는 거는 중국과 대등한 국가임을 나타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나라들이 있냐? 고구려, 발해, 고려, 그리고 뭐 신라도 잠깐 쓰긴 했습니다. 뭐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는 연호를 쓰지 않았죠. 중국의 연호를 썼죠. 자, 어쨌든 연호를 사용했다는 건 뭐다? 중국과 대등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잘 기억해 두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체제를 정비했으니까 이제 뭐야? 9세기 전반의 선왕 때는요. 고구려의 땅을 대부분 회복하고 전성기를 맞았대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 해동성국이라고 불렀대요. 해동, 바다의 동쪽에 있는 융성한 나라다. 그래서 해동성국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쇠퇴를 해가지고 거란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926년인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귀족들이 내분을 일으켰다, 백두산이 폭발을 했다, 자세한 건 근데 기록이 자세하게 남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급작스럽게 멸망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일부는 고려를 망명했습니다. 통일신라 다음에 세워진 나라가 고려죠. 조선 이전의 나라. 고구려를 계승해서 이름도 고려죠. 발해도 고구려를 계승했으니까 친척의 나라인 고려로 망명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발해의 통치 체제를 봅시다. 보통 이제 문왕 때 정비가 된 거죠. 자, 당나라와 친선 관계를 맺으면서 당의 제도를 받아들였다 그랬죠. 그래서 중앙 정치 기구는요, 삼성 육부제를 본받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뭐냐?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이에요. 원래는 이제 당나라는 상서성, 문화성, 중서성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이름까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 성 밑에 육부가 있어요. 네,
원래는 2호 예병형공의 육부인데 그걸 이제 이름을 뭐 충부 뭐 이런 식으로 바꿨다라는 거죠. 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정리를 해보면, 자, 당나라 거를 본받긴 했는데 그 명칭이나 운영은 독자성을 띄었대요. 따라하긴 따라했는데 뭐야? 자기네식으로 조금 바꿨다라는 거죠. 자, 그 부분이 바로 뭐냐? 정당성의 장관이 국가 행정을 총괄했다. 대내상이라고 하는데,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중서 문화성이 특히 중서성이 중요한 기구였는데, 발해 같은 경우에는 상서성의 역할하는 정당성이 제일 힘이 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당성 아래 육부를 두었다. 그리고 각 부의 명칭은 뭐다? 유교 덕목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유교가 뭐예요?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임금한테 충성해라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충, 인, 의, 지, 예, 신 이런 것들이 유교적 덕목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자, 지방행정구역은 5경 15부 62주로 조직됐대요. 경이라는 건 무슨 한자라 그랬죠? 서울경자라 그랬죠? 네, 통일신라 때도 5소경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경은요, 5개의 수도다라는 뜻이고, 예, 지방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당연하죠. 수도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라는 가장 큰 단위가 있죠. 우리나라로 치면 도겠죠. 전라도 밑에 뭐 전주가 있는 것처럼, 경기도 밑에 구리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부 밑에 주가 있고 그 밑에 행정 단위가 있다라는 거죠. 군사 조직으로는 중앙군으로 10위를 두었대요. 통신라의 중앙군은 구서당이었죠. 얘네는 발해는 10위를 두어서 왕궁과 수도를 방어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활발한 대외 교류를 펼치다. 대외 교류가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나라들이랑 교류를 하다. 활발하게 서로의 문물을 맞바꾸는 그런 활동들 얘기하겠죠. 그래서 통일신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나라랑 활발히 교류를 했다라고 나오죠. 통일신라의 주변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당나라, 중국의 당나라, 일본 애들이랑 교류를 했대요. 그 중에서 누가 그때 당시 가장 선진국인 당나라와의 교류가 가장 활발했다라는 거죠. 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외교관들, 외교사절, 유학생, 공부하러 가는 사람들, 승려, 이때 당시의 스님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아주 상당한 수준의 지식인들입니다. 그리고 상인, 이 사람들은 돈 벌러 다녔겠죠. 근데 유학생 중에 이제 당나라의 빈공과에 합격한 사람도 있었대요. 이건 뭐냐? 당나라가 굉장히 개방적인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당나라가 외국인 상대로 시험 보는 거야. 그래서 관리로 뽑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과거 시험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상대로 과거 시험을 치는 제도가 빈공과다. 자, 그리고 승려들도 많이 넘어갔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어떤 설화 혹시 아는 거 있어요? 원효대사, 그리고 옷을 잘 입는 의상대사. 이 두 분이 당나라로 가려다가 누구는 컴백해요. 원효대사는 해골물 마시고 컴백하고 의상대사는 그대로 중국으로 가죠. 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은 불교를 배우고 돌아와서 신라의 불교를 발전시켰겠죠. 당연한 얘기. 그 다음에 해초라는 스님이 있어요. 성이 해고 이름이 초예요? 아니죠. 부처님을 믿는 스님들은요, 법명이란 걸 받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세례명 받듯이, 두 글자짜리, 이름이 두 글자인데 성이 조금, 이런 성이 있나?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본명이 아니라 법명이라는 불교식 이름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등장하는 묘청, 이런 사람들도 다 스님이란 얘기예요. 자, 어쨌든 이 해초라는 분은요, 당나라를 거쳐 어디까지 갔다? 인도까지 갔다. 그래서 그분이 남긴 책이 바로 왕오천축국전이라는 책입니다. 왕은 가다 할 때 왕이에요. 왕래가 많다라는 표현 아시죠? 그래서 가다라는 뜻의 왕이고, 오는 5오자입니다. 천축국이란 거는 그때 당시에 인도를 천축국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5천축국을 갔다 온 책이다. 그래서 왕오천축국전이라는 책을 남기셨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 없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뭐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같은 데도 가끔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 그리고 상식이기도 하니까 왕호천 중국전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정도 책 이름은. 자, 그래서 산둥반도일 때 아까 말씀드렸죠. 산둥반도 우리나라 왼쪽에 툭 튀어나온 중국 반도, 산둥반도일 때 신라인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신라인들을 위한 여관, 신라방, 신라인들에 의한 마을, 신라촌, 그리고 신라인들을 위한 관청, 신라소, 그리고 신라인들을 위한 사찰, 신라원 이런 것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LA에 많이 가가지고 살잖아요. 거기 코리아타운이 형성돼 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인 거죠. 네. 자, 그리고 일본과의 교류도 어떻다? 활발하다. 일본과의 교류도 활발했다. 그래서 특히 신라의 불교와 유교 문화가 일본 문화에 영향을 많이 끼쳤다라는 거죠. 특히 이 당항성과 울산항을 통해서 외국 상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당항성의 위치는 어디였죠? 네, 당항성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서울 근처예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중국과 교류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 울산은 신라의 수도 경주, 금성 근처에 있는 항구죠. 그래서 당항성과 울산항을 중심으로 뭘 했다? 네, 국제 무역이 벌어졌다. 심지어 누가 왔대요? 네, 지금 석유 많이 나는 나라, 서남아시아에 그 두건 쓰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이슬람 상인들, 뭐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쪽에 있는 상인들이 와가지고 동남아시아와 서역의 보석 향료 등을 수입했대요. 동남아시아는 어딘지 아시죠? 태국 뭐 이런 데고, 서역이란 거는 중국보다 더 서쪽의 지역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뭐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아라비아 상인들,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사는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그러니까 이슬람 상인들이랑 같은 거의 뭐 조금 연건 종교고, 이슬람 종교고 아라비아는 지역이긴 한데 아랍 지역에서 이슬람이 나왔으니까, 자, 어쨌든 그 멀리서도 동남아를 거쳐서 신라까지 와서 무역을 했다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다음 페이지. 9세기 이후에는요, 당나라, 신라 둘 다 정치가 혼란해집니다. 중앙에서 뭐 서로 왕되겠다고 신라는 지들끼리 막 귀족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은 엉망이 되겠죠. 중앙에서 신경을 안 쓰니까. 그러니까 누가 등장을 하는 거야? 해적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당나라에 건너가서 군인으로 활약하던 장보고가 있습니다. 장보고는요, 신라로 컴백해요. 신라로 컴백홈 해가지고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해적들 다 무찔러요. 진이라는 건 뭐야? 군대가 주둔해 있는 곳을 진이라고 하죠. 진영. 그래서 이 완도가 어디냐? 땅끝마을, 거의 이제 우리나라 최남단이죠. 제주도 제외하고 마라도 제외하고. 그래서 여기에 청해진 설치해서 어떻게 한 거야? 해적들을 다 물리친 거죠. 그리고 해상무역을 장악합니다. 여기 있으니까 일본에 있던 사람, 일본이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 한 번씩 거쳐가야 된단 말이야. 한마디로 이제 여기가 이제 중간, 기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보고가 중국과 일본과 거래하면서 상당히 세력이 커집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장보고는. 발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느냐? 발해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정비합니다. 나라가 어때요? 굉장히 넓죠. 발해는. 그래서 주요 도시인 오경을 잇는 국내 도로와 신라, 당, 일본, 거란 이런 다른 나라들을 연결하는 5개의 교통로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게 이 신라랑 통하는 무슨 도다? 신라도다. 신라로 통한다고 해서 신라도고, 나머지 부여도 무슨 도 이렇게 있는데, 신라도가 그나마 중요합니다. 왜? 신라와 발해가 교류를 했음을 알 수 있는 증거니까요. 자, 그리고 신라도에다가 뭘 설치했느냐? 역을 설치했대요. 여러분 역 아시죠? 서울역. 서울역 다음에 숙대입구역, 이런 역이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기점을 설치한 거죠. 왜? 여기서 잠깐 사람이 쉬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역을 설치를 한 거예요. 네. 이 과거에는 사람들이 이제 쉬던 곳을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밥을 먹고 이런 곳을 역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버스나 지하철이 사람을 태워가는, 태우고 내리는 곳을 역이라고 하죠. 어쨌든 그 역에서 유래한 게 지금의 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왕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당과 친선 관계를 맺은 뒤 사신이 자주 왕래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얘네들도 발해도 당나라에 유학생을 파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발해 사람들을 위한 발해관이 설치가 됐대요. 중국에도. 중국 당나라의 어디? 등주란 곳에. 등주는 뭐 대충 이 정도 되는 곳인데, 뭐 위치계인은 뭐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자, 발해는 일본과도 빈번히 교류했다. 이것도 뭐 했겠죠. 왜? 무왕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이랑 관계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그쵸? 네. 그러한 사실들.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뭐 세세하게 뭐 외울 것도 별로 없긴 하고, 그냥 이때도 다른 나라들이랑 화목하게 잘 지냈구나.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숙제 하셔야죠. 중단 확인하기 1번과 2번을 모두 하시면 됩니다. 교과서에 그냥 자필로 쓰셔서 사진으로 찍어서 위두랑에 올리시면 됩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자필로 써서 위두랑으로 하셔서 3교시, 4교시 것 한꺼번에 올리시면 됩니다.